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이러면 교과서 396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396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은 부기등기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이 부기등기를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397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보면은 박스, 중간에 박스가 있죠. 거기에 5번째 보니까 변경 경정 등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답이 정형화 되어 있거든. 그럼 일단 요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등기는 일단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누어요. 부기등기로 나누어요. 그럼 여기서 요리를 봐보세요. 주등기한테 주자를 읽어보세요. 시작. 주. 부기등기 나오죠. 이거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주종이라.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 주종관계. 여러분들 민법에서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종의 관계. 답입니다. 주가 있어야 종이 있다. otherwise, 주는 있으면서 종은 없을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주는 없는데 종만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런데 지적법 시간에 지번을 배웠거든. 지번. 요게 100번 지집.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100의 1.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번호를 시작. 본번. 뒤에 있는 번호를 뭐다? 부번. 되죠? 그럼 번호를 줄 때 1, 2, 3이죠. 이게 독립된 숫자 2단이다. 이지. 이건 독립된 숫자지. 맞죠? 네. 그러면 요 주등기를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주는데 독립된 번호를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1의 뭐다? 1. 1의 뭐다? 2. 1의 뭐다? 3. 요래 가는 등기가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해봅시다. 1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럼 1의 1은 시작, 부기등기. 1의 1은 시작,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오케이? 네. 그럼 1의 시작,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돼. 이해하겠죠? 자, 얼마나 쉬워요? 1, 2, 3, 4로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1의 1. 때 요거는 시작. 부기등기.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1이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1의 뭐다? 1.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1의 뭐다? 2.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1의 뭐다? 3.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자, 요때 요 1 이해됩니까? 요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게 주등기 번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부기등기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러면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 여러 개 붙일 수 뭐다? 있다. 주인은 한 명인데 종은 여러 명이 돼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이.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요거는 주등기 번호. 요 뒤에 거는 칠판을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부기 번호.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 번호. 시작. 주등기 번호. 요거는 무슨 번호? 부기 번호. 부기 번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부기등기가 아니고 1, 2, 3이 부기등기가 아니고 1, 2, 3은 시작. 부기 번호. 이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무슨 번호? 부기 번호. 요게 뭐다? 부기등기.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에 낼 때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요거는 갖춰? 요 1, 2, 3이죠. 그럼 1, 2, 3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하지. 요 1, 2, 3을 한글로 말하면은 등기한, 자, 시작, 순서. 이게 순서지, 순서. 맞다. 맞아. 이게 등기한 순서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책으로 잠깐 가보세요. 396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갑니다.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로서 밑줄 긋습니다. 독립등기. 그냥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갑시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이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밑줄을 긋습니다. 가지번호, 가지번호. 그래서 요리 와보세요. 이렇게가 1, 1에 2, 요게 가지번호를 붙여서 등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박스 안으로 갑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주등기 순위. 여기 키를 이해합니다. 부기는 주다, 종이다, 종. 주등기는 주다, 종이다, 주.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항상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래 와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3번에 저당이 있어요. 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요 저당은 소유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 저당은 소유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이 전세에 저당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1의 뭐다? 1.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전세권의 무슨권? 저당권. 소유권의 저당이 될 때는 소유권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네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봤을 때는 앞에 전세라는 말, 지상이라는 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지만 요게 몇 초로 돼 있다? 1. 그러니까 요 번호와 요 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비록 네 번째 있지만 1번하고 순서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통과. 우와, 공부 잘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등기한 순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잖아요. 1에 1, 1에 2, 1에 3.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럴 때는 요 번호를 가지고 갑니다. 요게 1, 2, 3이 한글로 말하면 시작. 등기한 순서. 이게 선후인데 선후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등기한 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오세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여러 개 부기등기 할 수 뭐다? 있다. 요것도 여러 개 부기등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키입니다. 5번입니다. 권리의 등기 줄 것을. 부기등기 할 수 있으나 부동산 표시를 줄 것을. 부동산 표시. 이거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부기등기라는 것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등기 옆에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이게 가지번호를 붙였다 이래 말이에요. 이렇게가 가지번호를 붙였다 이 말. 됐죠?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위. 그러니까 이걸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고, 자 다시 할게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는 일동 건물이 다시 해도 일반 건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다 없다 있죠. 구분 건물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있죠. 이때 보세요.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 있다 없다 있지. 됐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부에 갑골구는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갑골구의 구성 양식이 같다라는 게 아까 전에 여기에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니까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골구에서는 요 번호가 여기 1, 여기에 2, 여기에 3이 무슨 번호? 순위 번호다. 근데 이게 만약에 표제부였다면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다 이 말. 감 잡았어요? 네. 그럼 뭐를 이어받는다? 순위. 순위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다. 그럼 너무 쉬운 겁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 그럼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부기등기는 갑골구에서만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왜 표제부에 부기등기가 없냐? 부기등기는 순위를 이어받는 것이지 표시를 이어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통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권리에, 자, 그 박스 내려갑시다. 괜찮아. 겁먹지 말고. 자, 박스 내려갑시다. 권리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옆으로 갑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은 뭐다? 주.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한다는 거는 이해한다, 못한다? 하지.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 오세요. 앉아요. 한만 딱 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거든.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얼구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 우리 공시법 수업할 때는 요거는 외워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글자 잘 흘리게 써서 글자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면 요게 갑구조, 요 모양하고 요게 얼구조, 요 모양하고 모양이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갑.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기에 누구다? 제가 아까 그랬죠. 등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이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 이전입니까? 소유권 이전. 그냥 3번의 소유권.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칠판을 잠깐 보세요. 병. 이거는 써놓고 공부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갑은 병한테 저당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갑은 정한테 저당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 등기가 지금 몇 개 들어왔다? 3개. 여러 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에 무슨 권? 전세. 2번에 무슨 권? 저당. 그럼 3번에 무슨 권? 저당. 그럼 지금 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이게 을병정이에요. 그러면 쉬운 거 해봅시다. 전세권자가 을입니다. 그럼 을이 무한테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전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를 이전받으니까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지. 그럼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가지고 가니까 1의 뭐다? 1. 그래 이게 전세권 무슨 기다? 이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주등기하고 있다, 부기등기하고 있다, 부기등기. 그럼 만약에 여기에 4번이 온다면 이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지. 4번이 온다면 이전 받는 사람 있다, 없다? 없지. 왜냐?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이전할 때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거를 약식으로 그리겠어요. 다시. 1번에 전세입니다. 2번에 저당입니다. 3번에 저당입니다. 저 칠판을 봅니다. 1억, 2억, 매덕이다. 5억.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7억짜리인데 지금 등기가 몇 개 있다? 3개. 그럼 합치니까 매덕이다. 5억. 7억에 5억은 아직까지 위험보다 보세요. 그러니까 7을 곱하면 됩니다. 7을 곱하면. 그럼 여기 돼 있죠, 그죠? 오케이? 네. 그럼 7을 곱하면은 7, 7이 49잖아요. 그럼 요거 좀 줄이자. 매덕이다.
1억 이렇게 할게요. 요거 매덕이다 4억, 요거 매덕이다 7억. 그러면 요 4억까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못 갚아가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다면은 4억, 여기 요 5억,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4억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해한다 못한다? 하지. 그럼 요 사람이 1등으로 가져간다는 거 이해한다 못한다? 하지. 맞아요. 네. 그런데 전세를 이 사람한테 이전을 시킨 거예요. 이전. 그럼 이전을 시켰다면 경매 들어갔어요. 그럼 배당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1등으로 가져간다는 거 이해한다 못한다? 요거 몇 번? 1번. 요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지만 1번하고 순서가 같은 거다, 같은 거이다? 같은. 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누가 배당받아요? 2번. 세 번째는 뭐다? 3번.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 오세요. 이 사람. 그럼 여기서는 배당은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전세. 그럼 요 사람 몇 번? 2번, 3번. 맞지? 네. 그 말은 이 사람이 요리로 오세요. 이렇게 이전시켜줬다면 이 사람이 다시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을병정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배당받아요? 을. 근데 을이 병한테 이전해주고 이사 갔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배당받아요? 병. 그 말은 이게 정답입니다. 요게 없어도 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맞다. 맞지? 요래 해도 요 사람은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겁니다. 맞지? 네. 요거 없어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요렇게 와도 요게 첫 번째고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이거 이해 못하면 말이 안 되는데. 자, 이리 오세요. 그럼 두 가지만 갖고 할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주 굳어졌네요. 두 가지만 갖고 공부할게요. 요리 오세요. 요 집이 시가 5억짜리예요. 그럼 갑이 병한테,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 자,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2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병한테 저당을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전세 준 집 저당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이 들어올 때는 1번 있다는 거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항상 1번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그래서 2번에 저당이 1억이 들어왔어요. 이해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고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그럼 이 사람은 몇 번째 배당을 받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이 병한테 정한테 전세를 이전합니다. 이전. 그럼 이전할 때도 이 정은, 칠판을 봅니다. 전세를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간다는 거는 내가 1에 1 이렇게가 정한테 이전을 했지. 그럼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 알고 들어갔다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있어도 내가 몇 번째고? 두 번째. 이전해줘도 몇 번째고? 두 번째. 이해합니까? 네. 이 사람은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겁니다. 맞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기등기 제도가 없었다면, 이게 만약에 3번으로 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할 때 칠판을 보세요.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만약에 전세기간이 1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라고 합시다. 내가 2월 1일 날 이민을 가게 됐어. 이민을. 그럼 전세권을 이전하고 이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이전하면 이렇게 간다면은 이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이래 간다면 이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두 번째.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는 이 2억은 묵혀놓는 돈이잖아요. 맞다. 이걸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써서 가게를 차리면 좋다 안 좋다?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지.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에 그러면 저당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전세의 저당이면 3번으로 들어오면 맞잖아.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니까 이 3번은 이 사람보다 후순위가 된다, 후순위가 안 된다? 후순위.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맞아요? 네. 그럼 안 해주니까 이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활용을 할 수가 없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호를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림은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에 가도 몇 번? 2번. 안 가도 몇 번? 2번. 이 사람은 1에 가도 2번이잖아요. 안 가도 2번이잖아요. 불이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다. 그럼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라고.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하고.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 이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 아닌데. 시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합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거는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건 뭐다? 부기등기. 이는 시험이 안 내는 거예요. 내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가 시험 문제 낼 때 변경경정으로 가보세요. 변경경정. 그거 보세요. 변경경정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죠. 잘했죠?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보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그럼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래 하세요.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래 하세요.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것만 이제 공부하면 돼요.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요리 오세요. 시험은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요리를 해보세요. 정리합니다.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요렇게가 정리합니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전세권자가 송윤아입니다. 됐죠? 자,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고도 전세금이 얼마다? 1억. 그럼 요 집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억. 자,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이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그 알고 들어왔다는 거는 1억을 알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2번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래가 여기에 몇 억이다? 1억. 요거 몇 억입니까? 1억. 요거 몇 억입니까? 1억. 합치면 몇 억이다? 2억. 집은 얼마다? 3억. 그럼 아직까지 위험 부담은 없어요. 이 말은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3, 7, 21, 2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요. 그냥 7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3, 7, 21, 공식 아니에요. 그냥 대충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걸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대충 70%를 마지노선으로 보면 됐죠? 그럼 2억 천이니까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결론은 이 사람은 요건 줄 알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요게 2억으로 오르는 거예요. 올라. 그럼 이 사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요.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이래 뭐다? 1.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권리의 무슨 등기 변경. 그럼 여기에 몇 억이 쓴다? 2억. 그러면 요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첫 번하고 성격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집에 경매 들어가면 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럼 몇 억을 배당한다? 2억. 그럼 2억에 낙찰이 됐거든. 그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 그럼 이 사람이 성낙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안 해주면은 3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네. 그럼 몇 억이 된다? 1억. 그럼 여기입니다. 전세금은 합치면 몇 억이다? 2억. 요게 1억 올랐잖아요. 그럼 다시 할게요. 요리해 보세요. 다시 할게요. 아니, 쉬운 거예요. 정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라는 걸 아시겠죠? 요 사람이 들어올 때 앞번호가 1억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근데 요 전세금이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뭐다? 1. 그러니까 2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 2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거든. 그럼 이거는 비록 세 번째 있지만 1번하고 순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몇 억을 배당받는다? 2억. 그럼 어른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면 3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으로 간다? 1억. 그러면 정답입니다. 요게 전세금이 몇 억입니까? 1억. 몇 억입니까? 1억. 전세금은 2억이에요. 그러나 요 1억은 요거보다도 앞에 있었다 뒤에 있었다? 앞에. 요 1억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지. 그럼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가 2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지. 그럼 일단 몇 억을 가져간다? 1억. 일단 1억을 가져와.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몇 억? 1억. 그럼 요 사람은, 오케이? 네. 전세권자는 1억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 이해합니까? 네. 이런 걸 이제 문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시작, 1에 1. 안 들어오면 시작, 4. 그럼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요래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2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 그림엔 2번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로 1억이 뭐다? 1. 몇 억이다? 2억. 2번이 없었을 때는 바로 1억이 1로 간다 이 말. 그럼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런 말이 되죠. 맞지? 이해했다 안 했다? 좋다. 그러면 30%는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있잖아요. 물을 때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나머지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다는 말은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게 부기등기. 그러면 답이 바뀌는 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걸 요게 권리의 변경이라.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일 때 제 글자를 3개입니다. 요리 잠깐 해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1번에 전세금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1억.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서 2번이 있다 없다? 없지. 2번이 있다 없다? 있지. 등기가 지금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요게 2억으로 오를 때는 2번이 없죠? 그럼 이해관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1억이 뭐다? 1. 요거는 1억에서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를 때, 자, 이리 와보세요. 오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요. 무슨 관계이다? 2억.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 그럼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몇 억으로 간다? 1억.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바로 2억이죠. 그럼 요거와 요거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 사람은 2억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요 순서대로 가지고 가거든. 그럼 일단 몇 억을 가지고 간다? 1억. 이해했어요? 네. 이걸 이제 문자로 말이 되는 게라.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제 손을 다시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 이러면 나중에 문구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라는 걸 문자로 써야 안 써요? 써.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으니까 틀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그래 내느냐? 그래 안 내.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를 냈냐? 아니 말장난을 쳐야 되겠다. 아니 보세요. 성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처음이니까 그렇거든. 나중에 5월 달에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제 양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또 설명하고 있다. 이런 된다 이 말.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되느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다시 쉬운 것부터 해가 갈게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다. 오. 대답.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됐어? 좀 전에 뭐였어요?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그럼 성낙서가 안 들어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되는 게 한계가 있는 거라. 이게 권리의 변경.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고 갈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50%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기대했던 거는 10%인데 50%니까 5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시험에 이제 이래냅니다. 글자를 보세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한다. 오도와이다. 오.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각하한다. 오덱스다. X.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이렇게 이제 자꾸 단계가 높아지는 거라. 됐죠? 네.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